자, 134페이지에 우리 혈액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형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구체적으로 가계도 분석도 해봤는데, 뭐 눈꺼풀에 대해서 또는 뭐 귓불에 대해서 가계도 분석을 하면서 형질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형질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는 특징, 생명체가 가지는 특성을 형질이라고 하고, 그 형질에는 종류가 있었어. 눈꺼풀이면 외꺼풀, 쌍꺼풀, 그다음에 엄지손가락이면 고등형, 구분형 이런 식으로. 그다음 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동 염색체에, 상동인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상동인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부른다 했었고, 어떤 사람이 상동 염색체상에 같은 위치에 어떤 유전자를 가지는지를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을 유전자형이라고 한다 했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혈액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혈액형이라는 형질. ABO식 혈액형 우리 다 알고 있죠? 대립 형질에는 뭐가 있어? A형, B형, AB형, O형이 있죠. 이 형질이 뭐에 의해서 결정된 거야?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자, 혈액형 유전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가 있습니다. 자, A 유전자 가지면 A형일 것이고, B 유전자 가지면 B형일 것이고, O 유전자 가지면 O형이고, A 유전자, B 유전자 둘 다 가지면 AB형이에요. 자, 우리 분리형, 부착형 이야기할 때 여기 왼쪽 밑에를 보세요. 분리형, 부착형 이야기할 때 분리형 유전자를 라지 2로 나타내고 부착형 유전자를 스몰 2로 나타내면서 여기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올 수 있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라지 2이거나 스몰 2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 자, 그런데 이번에 혈액형,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A와 B와 O 총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된다라는 것은 귓불이든 혈액형이든 똑같은데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라는 거야. 이런 유전 형태를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세 가지 이상인 것 복대립 유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 밑에 교과서 바탕에 선생님이 구분을 해놨지. 상동염색체에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상동염색체에 올 수 있는 유전자의 종류가 두 가지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다면 이번에는 상동염색체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상동염색체에 올 수 있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A, B, O 세 가지인 것이 혈액형이다. 혈액형은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이다. 그러한 형질을 복대립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혈액형에 대해서 A형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하나는 아빠한테 A 유전자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A 유전자 받아서 AA인 사람도 있는데 하나는 엄마나 아빠한테 A 유전자 받고 오른쪽 위에 보세요. 하나는 엄마나 아빠한테 O 유전자 받아서 AO 유전자 가지는 사람도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A형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A를 가지는 순종인 A형도 있고 A 에피와 O 에피가 섞여서 AO를 가지는 잡종인 A형도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때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A와 O로 다를 때,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다를 때 겉으로 뭐가 드러났어요? A 형질이 드러났죠. A가 형질로 드러났죠. 표현형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A가 O보다 우성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B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모두에게 B 유전자를 받은 사람은 BB 유전자형을 가지는 B형인데 한 명한테는 B를 받고 한 명한테는 O를 받아서 BO를 가지는 사람도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B형이다. 즉 B 유전자와 O 유전자 사이에서는 B가 우성이다.
그다음 A, B형인 사람은요. A 유전자와 B 유전자를 각각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아서 A와 B를 모두 가져요. 그러면 둘 다 겉으로 드러났네. 겉으로 드러난 둘 다 우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 O형인 사람은요. 부모로부터 모두 O를 받아야만 O형이에요. 왜? O 유전자는 A와 B 모두 비교했을 때 열성이기 때문에 순종이어야만 O형으로 겉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A나 B를 가지면 그 사람은 O형이 아닌 거죠. 여기까지 유전자형과 표현형 그리고 대립형질, 형질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과서로 정리할 건데 필기 놓친 부분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보여줄 테니까 캡처해서. 자, 여기 보면 우리 본문으로 정리해 볼게요.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설명 들어야지. 이 ABO 유전자를 나타낼 때 그냥 A라고도 나타내는데 어떻게도 나타내냐면 I라는 알파벳을 사용해서 위첨자의 A로 나타내서 A 유전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표현 방식이에요. 그 다음 B 유전자를 나타낼 때는 그냥 B라고 쓰기도 하는데 I라는 알파벳을 써서 B 위첨자를 써서 이렇게 B 유전자를 표현하기도 해요. 복잡하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저렇게 표현하기도 하는구나.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 O 유전자는 소문자 I로 써서 나타내요. 열성이라서 소문자. 이렇게 표현한다. 대립 유전자를 표현할 때 그냥 알파벳으로 A, B, O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I의 위첨자를 써서 대문자 I, 소문자 I로 표현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 혈액형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 무슨 말이야? 상동인 염색체에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유전자가 한 쌍 있다. 그 한 쌍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세 번째 줄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 A를 만들고요. B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응집원 B를 만들고 그 다음 I 유전자, O 유전자, 소문자 I, O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응집원 만들지 못해요. 자, 여기 그림으로 보면 우리 했던 내용이야.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혈액형이 결정된다 했죠. A형은 A 응집원이 있어. B형은 적혈구 표면에 B 응집원이 있어. AB형은 A 응집원도 있고 B 응집원도 있어. O형은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이 없어. 그 사람 각각의 적혈구를 만드는 거는 유전자가 만든다. 유전자가 응집원을 만든다. 그래서 A형이 가지는 유전자형은 AA이거나 AO. AO여도 A가 있으니까 A 응집원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 B형은 BB 유전자를 가지면 당연히 B 응집원을 만들고 BO를 가져도 B의 유전자 B가 응집원 B를 만들 수 있어서 B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 AB형은 A 유전자가 A 응집원 만들고 B 유전자가 B 응집원을 만들어서 AB형으로 나타나고요. O형은 O 유전자 응집원을 만들 수 있는 A나 B 유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O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혈액형, ABO식 혈액형에 관해서 여기 밑에는 유전자형 나타낸 건데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유전자형. 혈액형에 관해서 유전자형이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유전자형. 그런데 이에 따른 표현형은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죠. A형, B형, AB형, O형. 표현형의 수와 유전자형의 수는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 그 전부터 이야기했었어요. 자, 이때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상동염색체에 올 수 있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3가지 이상 A, B, O인 그런 유전을 복대립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그거 가지고 이제 혈액형 가계도 분석을 할 건데요. 자, 혈액형 가계도 분석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했던 염색체에 들어있는 가계도를 분석을 할 때 그 단계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가계도 분석을 할 때 우열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부모에게 없던 형질을 가진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가지는 형질은 열성이에요. 아, 그렇구나. 부모에게 그 열성 유전자가 있었어. 자녀가 가지는 유전자가 있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즉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유전자가 열성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 유전자를 부모가 가지고는 있었지만 드러나진 않았던 것이 자녀에게 몰빵되면서 모두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자녀는 그게 열성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때 부모가 가지는 형질이 그러니까 우성인 거겠죠. 부모가 가지는 형질은 우성이고 자녀가 가지는 건 부모에게 있던 유전자이긴 한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열성이다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혈액형뿐만 아니라 그동안 했던 모든 가계도 분석, 앞으로 하게 될 모든 가계도 분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어떤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금 이야기했죠. 우열관계를 파악하고 났으면 그 자녀, 열성인 자녀를 가지는 부모는 반드시 그 자녀가 가지는 열성 형질을 나타내는 열성 유전자를 하나 가진다. 즉 열성 형질을 가지는 자녀를 낳은 부모는 우성인 부모는 잡종이다라는 말이야. 그리고 가계도를 분석할 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유전자형이 한 종류인 개체를 먼저 기입한다. 유전자형이 예를 들어서 A형인 경우에 유전자형이 AA이거나 AO이거나 두 가지 종류죠. 이런 거는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건데 AB형이면은 유전자형이 무조건 뭐예요? A와 B 하나씩 가지는 유전자형이죠. 이런 경우에는 제일 먼저 가계도를 분석할 때 기입할 수 있다. 기재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AB형은 A 유전자, B 유전자를 가질 거야. 가계도 분석해볼게요. 그 다음 O형은 O 유전자를 두 개를 가집니다. 방금 이야기한 1, 2, 3은 혈액형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가계도를 분석할 때 이러한 맥락으로 분석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우열관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 우열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을 가지는 자녀를 찾아서 그 자녀가 부모에게 없던 형질을 가지거나 부모에겐 있는데 이 자녀는 없거나 하는 그 형질이 있으면 그 자녀는 열성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열성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를 부모가 하나씩 반드시 가진다. 부모는 잡종인 우성이다. 우성 형질을 가지는데 잡종이다라는 거 그걸 가지고 파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O형은 무조건 다시 가계도로 돌아와서 O형인 자식이 태어났다는 거는 우리 수민이네 가계도예요. 우리 학교에 어떤 수민이가 있는데 그 수민이가 진짜로 A형이고 그 부모님이 진짜로 A형, B형이시래. 신기하죠? 자, 어쨌든 자, 수민이네 가족의 가계도를 분석을 하는데요. 수민이 오빠가 두 명이 있네. 한 명은 AB형, 한 명은 O형이에요. 이 둘의 유전자형은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수민이가 A형인데 수민이는 그러면 A형이니까 AA이거나 AO이겠죠.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수민이 오빠가 O형이야. O형인 아들을 낳은 수민이네 부모님은 O 유전자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 O 유전자 하나는 아빠로부터 온 걸 거고 하나는 엄마로부터 온 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는 A형이라서 A 유전자를 가지는 분이지만 O형인 아들을 낳았다는 뜻은 O 유전자도 가진다는 뜻이죠. 그 다음 B형인 엄마도 B형이니까 B 유전자를 하나 이상 가지는데 O형인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O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잡종 부모님이야. 잡종은 여기 아니라고 했죠. 이형 접합 잡종이다라고 했어. 자, 그 다음 수민이는 그러면 AA일까 AO일까를 분석을 해봐야 하는데 일단은 수민이가 가지는 A 유전자 하나는 반드시 아빠로부터 왔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하나 대립 유전자는 반드시 엄마한테 받아야 할 텐데 엄마는 B를 가지거나 O를 가지거나 둘 중 하나만 수민이한테 줄 수 있어요. 엄마가 만드는 난자에는 B가 들어있는 난자이거나 O가 들어있는 난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수민이한테 만약에 B 유전자를 주면 수민이는 A형이 아니라 AB형이 되기 때문에 엄마한테 아마 수민이가 O 유전자를 받아서 수민이는 AA가 아닌 AO인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에 사각형 그려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A형인 아빠가 A5 유전자 가진다 했어. 그래서 아빠가 만드는 정자는 A 유전자 가지거나 O 유전자 가지는 정자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엄마가 B형인데 B5 가진다 했죠. B 유전자 가지는 난자와 O 유전자 가지는 난자를 만들어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B 유전자 가지거나 BO 가지거나 AO 가지거나 OO 가지는 4가지 경우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중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혈액형이 수민이와 같은 동생 4가지 경우 중에 혈액형이 수민이와 같은 AO이면서 AO밖에 없죠. A형인 경우가 하나의 경우가 동생이랑 수민이랑 같은 경우다 해서 25%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수민이의 대립 유전자 누구한테 받은 건지 정리했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에요. 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염색체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죠. 사람은 상동인 이엔인 염색체를 46개를 가지는데 그 중에 44개는 상염색체고, 그 다음에 2개는 성염색체죠. 남자는 XY, 여자는 XX 가지는 성염색체. 성별을 결정하는 내 관여하는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하고, 그 나머지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했던 귓불, 눈꺼풀, 뭐 혈액형, ABO식 혈액형, 또 그 이외에 뭐 엄지, 혀말기 뭐 등등등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어디에 들어있었냐면 상염색체에 들어있는, 상염색체가 이렇게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이렇게 쭉쭉쭉쭉 있죠. 22번까지. 이따 했을 때 이런 상염색체에 들어있는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질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동안 했던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 상염색체 말고 성염색체의 경우는 여자의 경우는 XX, 남자의 경우는 XY를 가지죠. 얘네들도 남자의 경우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상동이야, 세트야.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이 상동인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성염색체에 성별을 결정하는 유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특정 형질, 성별과 관련 없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있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교과서 135페이지에서 배우게 될 생명에 관한 유전자예요. 그래서 상염색체는 남녀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뭐 남자 여자 구분할 거 없이 그냥 똑같이 2개씩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성염색체는 여자는 X가 2개, 남자는 X가 하나, 그리고 여자는 Y가 없고 남자는 Y가 1개 이렇게 있어서 성별에 따라서 유전되는 방식이나 비율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그러한 형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그런 유전이에요. 성별에 따라서 유전되는 비율이 조금씩 달라.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상동염색체 선생님이 하나 그려볼게요. 상동염색체. 감수 1분열에 어떻게 돼요? 분리되어요. 상동염색체 접합했다가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들어가고, 그 다음 한 번 더 분리되어서 염색 분체 감수 2분열에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한 가닥씩 들어가죠. 이때 핵상은 E는 46에서 N은 23. 한 번 더 분열해서 N은 23. 자, 이 내용 모르겠는 사람은 유튜브 영상 보고 복습을 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상염색체, 성염색체를 나눠서 쓰면 44개의 여자면 XX, 44개의 남자면 XY. 이때 감수 1분열에 상동염색체 분리될 때 상염색체도 분리되죠. 44개가 2개가 절반씩 양쪽으로 나뉘어지죠. 22개씩. 그리고
X 염색체가 하나씩 있던 게, 두 개가 세트로 있던 게 양쪽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22개의 X 또는 22개의 X 여자의 경우.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는 22개의 X 또는 22개의 Y 가지는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게 하나는 X 염색체, 하나는 Y 염색체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분리되어서 한쪽에는 X 염색체, 한쪽에는 Y 염색체 들어있는 세포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에 X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상염색체도 22개씩 나뉘어지고 그리고 22개씩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X가 들어있을 것이고 여기에도 상염색체 22개씩 들어있고 거기에 Y염색체 이렇게 들어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만드는 정자, 여기가 정자지, 여기 정자에 22개의 상염색체와 X염색체 하나 들어있는 정자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22개의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Y가 들어있는 정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정자예요. 난자는 어떻게 써요? 난자는 22개의 상염색체에 X 들어있는 난자만 만들어져요. 여자는 성염색체가 X 염색체 하나니까 한 종류니까 X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여기에 22개의 X 여기에도 22개의 X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난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자라고 해서 아빠가 주는 거라 해서 무조건 Y 염색체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X 염색체 들어있는 정자와 그다음 엄마한테 받은 난자가 수정을 하면 누가 태어나? 44개의 상염색체와 XX 가지는 딸이 태어나요. 그 다음 정자 중에서 Y 염색체가 들어있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44개의 상염색체에 성염색체 XY 가지는 아들이 태어나요. 즉 아들이 태어나냐 딸이 태어나냐는 Y 염색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그 Y 염색체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정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별을 결정하는 건 사실은 정자야, 정자.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이걸 잘 모르시고 아들을 낳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며느리들을 그렇게 구박을 했었죠. 옛날 할머니들이. 과학을 몰라서 그래요. 과학을 몰랐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수정이 된다라는 말이야. 수정이 돼서 태어나는 자녀는 하나는 성염색체의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야. 다시 말해서 딸이 가지고 있는 XX 염색체 중에서도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야. 그 다음 아들이 가지는 X 염색체, Y 염색체 하나씩 중에서 X는 엄마한테 받은 거고 Y는 아빠한테 받은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말은 다시 말해볼게요. 딸이 가지는 X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아빠한테 왔다. 아빠는 뭘 가져? XY를 가져요. 아빠가 가지는 건 XY인데 아빠가 딸한테 줄 수 있는 거는 Y를 주면 딸이 아니죠.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가지는 X는 꼭 반드시 딸한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아들이 받은 XY 중에서 Y는 누구만 줄 수 있는 Y야? 아빠만 줄 수 있는 Y야. 즉 아들이 가지는 X는 반드시 엄마로부터 온 거예요. 엄마의 X가 아들한테 온다. 이걸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게 중요해요. 정리하면 엄마가 가지는 X는 아들한테 가는데 다시 말해서 아들이 가지는 X는 반드시 엄마로부터 왔다라는 거. 그 다음 아빠가 가지는 X는 반드시 딸한테 간다. 아들한테는 못 간다. 딸이 받은 X는 하나는 반드시 아빠한테 온 것이다. 이걸 기억을 하세요. 이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하는 성염색체에 관한 유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방금 필기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엄마는 44개의 상염색체와 XX 가지고 만들어지는 난자에
상염색체 22개와 X염색체 하나 가지는 난자가 만들어지고 N은 23. 그다음 아빠가 가지는 44개와 성염색체 XY가 상동염색체 분리돼서 정자를 만들 때 상염색체 22개와 성염색체 하나 X 가지는 정자가 만들어지고 또 상염색체 22개와 성염색체 하나 Y 가지는 정자가 만들어진다 해서 엄마가 만든 난자에는 22 플러스 X, N은 23을 가지고 아빠가 만든 정자에는 22 플러스 X 또는 22 플러스 Y를 가지는 N은 23인 정자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엄마한테 X를 받고 아빠한테 X 받으면 딸로 태어나고 엄마한테 X를 받고 아빠한테 Y를 받으면 아들로 태어난다. 엄마의 X염색체는 딸한테도 갈 수 있고 아들한테도 갈 수 있는데 아빠의 X염색체는 딸한테만 간다. 아빠의 Y염색체는 아들한테만 간다라는 거 핵심이에요.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X염색체에 아까 얘기했죠. 성염색체에 성별을 결정하는 유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때 그 다른 형질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유전되는 유전 현상을 반성 유전이라 해요. 왜냐하면 X염색체의 성별마다 X염색체가 개수가 달라. 그리고 유전되는 방식이 비율이 조금 달라요. 그거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반성 유전이라고 불러.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록생맹이라는 형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맹이에요. 이 생맹 유전자가 X염색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생맹인 사람이 가지는 생맹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X염색체를 X의 위첨자 스몰 r을 써서 나타냅니다. 그럼 생맹에 대해서 정록생맹에 대해서 정상인 사람은 X염색체에 정상 유전자가 있다라고 해서 라지 R로 나타냅니다. 자, 우리 대문자를 주로 우성인 경우 대문자로 나타내고 열성인 경우 주로 소문자로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아, 그러면 생명 유전자는 정상에 비해서 열성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외워야 하기도 하지만 안 외워도 가계도 분석할 때 나중에 사실은 분석해서 풀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여자는 XX, 남자는 XY인데 생명에 관해서 유전자, 어떤 유전자를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형질이 전달되는가를 보면 자, 여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유전자형, 정상 유전자, 라지알 가지는 경우. 그 다음 X염색체에 정상 유전자 하나와 생명 유전자 하나 가지는 경우. 그 다음 생명 유전자만 가지는 경우가 태어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가질 수 있어요. X염색체에 유전자가 여기에 정상 유전자 오거나 생명 유전자 오거나 여기에도 정상 유전자 오거나 생명 유전자 오거나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 X염색체에 정상 유전자 있거나 생명 유전자 있거나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에도 정상 유전자 있거나 생명 유전자 있거나 경우의 수가 유전자형이 세 가지예요. 자, 정상 유전자만 가지는 경우는 당연히 정상으로 태어나고요. 생명 유전자만 가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생명으로 태어나겠죠. 그런데 정상 유전자 하나, 생명 유전자 하나씩 가지는 잡종의 경우에는요. 생명 유전자가 있어도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경우를 생맹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보인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잡종인 경우에 생명에 대해서 보인자다. 왜냐하면 맛보기로 이야기하면 이 X염색체를 아들한테 물려주면 그 아들이 병에 걸릴 수 있거든. 그래서 보인자라는 의미예요. 자, 모르겠으면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남자의 경우는 XY 가지죠. 자, 정상 유전자를 가지는 X와 Y를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생명 유전자가 있는 X와 Y를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남자의 경우는.
자, 정상 유전자를 가지는 X를 가진 사람은 정상일 것이고 생명 유전자를 가지는 X 염색체를 가지는 사람은 생명일 거예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왜냐하면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는. 그래서 하나가 정상이면 정상, 하나가 생명 유전자면 생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상이 생명보다 우성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밑에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볼게요. 자, 먼저 정상 남자가 만드는 정자에는 정상 유전자를 가지는 X 염색체 있는 정자 그리고 Y 염색체 있는 정자 두 가지 경우가 만들어지죠. 자, 그다음 정상인데 보인자 여자. 하나는 정상 유전자, 하나는 생명 유전자 가지고 있는 X 염색체를 가지는 여자가 만드는 난자는 하나는 정상 유전자가 들어있는 X 염색체, 하나는 생명 유전자가 들어있는 X 염색체가 만들어집니다. X 염색체를 가지는 난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딸은 무조건 정상이에요. 왜 그럴까? 자, 엄마가 만드는 난자가 생명 유전자를 가지는 난자도 있는데 딸은 무조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아빠가 정상이기 때문이야. 아빠가 정상이기 때문에 아빠가 반드시 딸한테 X 염색체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 했죠. 왜? 아빠는 Y를 물려주면 걔는 딸이 아니라 아들이 되잖아. 그죠? 아빠는 X 염색체에 가지는 자기가 가지는 X 염색체를 반드시 딸한테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 X 염색체에 뭐가 있었어? 정상인 생명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물려받은 딸은 엄마한테 정상을 받든 생명 유전자를 받든 어쨌든 아빠한테 정상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인 딸로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아들을 볼게요. 아들은 하나는 아빠한테 받는데 아빠한테 받은 성염색체는 Y예요. 생명과 관계가 없는 염색체야. 그래서 아들은 엄마가 가지는 X 염색체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됩니다. 엄마가 두 종류를 가지니까 아들도 두 종류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한테 생명 유전자 받는 아들은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다른 경우 정상 남자와 생명 여자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는 경우 정상 남자는 아까와 똑같아요. 정상 X 들어있는 정자와 Y 들어있는 정자를 만들죠. 자, 그럼 이거 우리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아빠한테 딸이 반드시 무조건 정상 이거 하나 받겠죠? 그러니까 딸은 아마 다 정상일 거야. 엄마한테 뭘 받든. 그쵸? 정상이에요. 왜? 엄마가 아무리 생명이어서 생명 유전자만 준다 하더라도 아빠한테 받는 게 정상이니까. 자, 엄마는 생명 유전자가 들어있는 X 염색체가 들어있는 난자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무조건 생명입니다. 왜? 아들이 가지는 X는 반드시 누구한테만 온 거야? 엄마한테만 온 거죠. 아들은 X 염색체를 엄마한테만 받을 수 있어요. 왜? 아빠한테는 Y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가 줄 수 있는 게 노래 생각나죠? 줄 수 있는 게 생명 유전자 있는 X 염색체밖에 없다. 그러면 아들은 무조건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빠가 뭐든 상관없이. 자, 그 다음 생명 남자와 정상 여자인데 보인자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식들을 보면 아빠는 딸한테 무조건 생명 유전자를 하나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여자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한테 정상을 받으면 정상인 딸로, 엄마한테 생명 유전자를 받으면 생명인 딸로 태어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들도 마찬가지야. 엄마한테 정상 유전자 받으면 정상 아들로, 엄마한테 생명 유전자 받으면 생명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아빠가 정상이면 무조건 딸이 정상이었어. 그다음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었어. 그다음 아들이 생명이라면 반대로 아들이 생명이라면 이 아들의 생명 유전자 반드시 누구한테 온 거야? 엄마한테 온 거야.
아들이 생명이라면 이 생명 유전자 반드시 엄마한테 온 거예요. 즉 아빠와 딸의 관계, 그 다음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발생 빈도가 다르네. 그래서 반대되는 성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유전이다 라고 해서 반성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뭐를? X 염색체에 의해서 유전 형질이 결정되는 경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계도를 분석을 해볼 건데요. 가계도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먼저 우열관계를 파악하라 했어요. 제일 먼저 가계도 분석할 때 우열관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 유전자형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 그 유전자형을 먼저 기재해라. 그리고 아빠가 정상이면 딸이 무조건 정상. 그 다음 아들이 생명이면 엄마는 생명 유전자를 반드시 하나를 가질 것이다. 그 다음 딸이 만약에 생명이면 딸은 스몰 r만 가지죠. 그럼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누구한테 왔을 거야? 아빠한테 왔을 거야. 그러니까 아빠도 생명이야. 딸이 생명이라는 거는 무조건 아빠가 100% 생명이다. 엄마가 생명이다 라면 엄마도 스몰 r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게 아들한테 스몰 r밖에 없네. 딸한테도 스몰 r만 주지만 아빠한테 라지 R 받는 경우에 딸은 아닐 수 있어요. 생명이 아닐 수 있지만 아들은 100%다. 요 법칙을 가지고 이제 가계도를 분석을 해봅니다. 자, 먼저 정상 남자는 유전자형이 딱 하나예요. X에 라지 R 가지면서 Y. 그 다음 남자는 또 유전자형이 하나예요. X에 스몰 r 가지면서 Y. 그 다음 생명 여자는 스몰 r만 가지는 생명 유전자만 가지는 X 염색체만 가지고 있어. 정상 여자가 문제죠. 몰라요. 어떻게? X에 정상 유전자만 있을지 아니면 보인자로 잡종일지 몰라요. 그러면 가계도 분석할 때 먼저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걸 먼저 채워 넣어줍니다. 그리고 뭘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유전자형이 한 종류인 사람을 먼저 채워 넣을 수 있죠. 정상 남자는 라지 R. 그 다음 정상 남자는 라지 R. 그 다음 생명 남자는 스몰 R 가진다. 이렇게 표시를 먼저 해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유전자형이 하나인 경우 또 뭐가 있어요? 여자가 생명인 경우 생명 유전자만 가진다. 8번 채워 넣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정상인 남자는 X의 라지 R Y. 그 다음 생명인 남자는 X의 스몰 r Y. 그 다음에 정상 여자는 몰라. XX 가진다는 것만 알고. 생명 여자는 스몰 r 가진다는 거 알죠.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부모에게서 없던 형질이 자식에게 나왔네. 부모는 정상인데 생명인 자식이 태어났네. 이 자식을 주워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그 형질이 그 유전자가 있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면 됩니다. 즉 아빠는 정상이니까 생명 유전자 가지지 않을 텐데 이 민수가 가지는 생명 유전자 누구한테 왔을까? 엄마한테 왔겠네. 엄마가 가지고 있겠네. 근데 이 엄마는 정상이니까 라지 R도 가지고 있겠네. 같은 맥락에서 1번, 2번, 5번을 분석해보면 5번도 반드시 뭘 받았어요? 엄마한테 X를 받았어요. 그 X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엄마 정상이야. 2번 엄마는 라지 R도 가지겠네. 그 다음 8번 볼게요. 8번 이 엄마는 노래 생각나죠?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스몰 r밖에 없다. 그래서 딸한테 반드시 스몰 r을 하나 줄 수밖에 없고요. 아빠한테 정상 유전자 받아서 이 딸은 정상이네요. 그 다음 또 뭘 분석할 수 있을까? 자, 여기 9번 볼게요. 9번 딸은 엄마한테 라지 R 받을 수도 있고 스몰 r 받을 수도 있어.
아빠한테는 반드시 라지아를 받아요. 그래서 9번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형 몰라요. 그 다음 10번 아들은 정상 라지알 하나 엄마한테 받아서 이렇게 정상으로 태어난 거고요. 그 다음 12번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12번은 아빠가 생명인 아빠야. 그래서 아빠한테 반드시 뭘 받았겠어요? 스몰 R을 받았겠죠? 그런데 얘는 정상이야? 엄마한테 정상 라지알 받았겠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은 알 수가 없어요. 자식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6번과 9번은 유전자형 분석 불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